자, 22년 9월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삽입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주제문을 보면서 가늠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고 있지만 지금 7번째 문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니까 여기 5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5번이 정답인지 그거를 보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잡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주어진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가 나왔고요. need, is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끊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어져. 자,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자,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명사죠. 선행사 없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끕니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보니까 자, 주어 있고요. need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need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서 is 앞에서 끊는 건데 그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그게 목적어가 뭔지 모르니까 그 what으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이렇게 해서 쓰이는데 최종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명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주어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 역할을 하고요. 전치사 뒤에 쓰이죠. 전치사 뒤 이렇게. 전치사 뒤에 쓰이는데 자,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형광펜. 자, what we need가 주어로 쓰였어요. 누구의 주어? is의 주어로 쓰였죠.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고 reproducible. produce에 형용사가 붙었죠. 근데 re가 붙었다라는 건 재생산 가능한, 재구성이 가능한 그런 수단, method, 방법 이런 말이거든요. method가 방식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수단이라고 할게요. 뭘 위한? 측정을 위한. 상대적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이에요. 자, for 뒤에 for가 나왔어요.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를 쓸 수 없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만 들어가야 해요. 근데 measure는 무엇을 측정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전치사랑 쓰이려고 보니까 얘를 동명사로 바꾸자 해가지고 ing를 붙인 그런 형국인 거죠. 근데 ing를 붙였지만 뒤에 목적어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게 누구다?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이렇게 얘가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위한 거예요.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측정할 건데 상대적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방법,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는 필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의 뜨거움과 차가움이냐? 물건에 대한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방식. 그러니까 reproducible은 어쨌거나 and로 붙었으니까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얘기는 reproducible을 해석을 못하면 reliable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보다 이런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기보다 에너지 전도율보다 차갑고 뜨거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필요하대요.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간지 우리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We often associate
연관시키죠. 무엇을 연관시킵니까? 컨셉트, 개념, 뭐의 개념? 온도의 개념을 연관시켜요. 우리는 뭐와 뭐?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 뭐가? 물건이 느낄 때, 물건이 느껴졌을 때, 물건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얘가 뭘 가리킨다? 얘는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그쵸? 우리가 물건 만졌을 때, 그 물건이 느껴지기에 얼마나 차갑고 뜨거운지. 이 feel은 이형식으로 쓰였으니까, 그쵸? 이형식이에요. 이형식 오감동사에 들어가는 거. 자, 오감동사 나왔으니까 합니다. 오감동사, 이형식 감각동사. 오감동사. 우리가 이형식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자, look, taste, smell, feel, 그다음에 sound. 얘네들은요, 뒤에 형용사만 쓰던지 아니면 like 명사만 쓰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feel 뒤에 오는 형용사 hot가 cold가 how형 이렇게 how형 or 형용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hot과 cold는 이 feel의 보어인 거예요. 그 보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로 해석을 하죠?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쓸 때는 얼마나로 해석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우리가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이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에 대해서 그 온도를 연관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associate.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은 provide, 제공하는 거죠. 우리한테 무엇을? provide A with B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야? A qualitative indication. 자, 얘는요, 퀄이 뭐예요? 퀄. 우리가 고퀄 하잖아요.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장에 나왔지만 정성이 있는 그런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성이 있는 지표다. 뭐에 대한? 온도에 대한 이런 성이 있는 지표를 우리의 감각은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온도 개념이죠. 온도 개념인데 온도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질적으로 좋은 지표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 필요한 걸 얘기를 한 건가 봐.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Our sense, 우리의 감각. 자, 형광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 우리의 감각은 이런 걸 제공해.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또 나왔어.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건 뭐다? however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reliable, 뭐예요?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오도하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안내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however가 쓰였지만 우리의 감각은 이래.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또 이렇다. 실질적으로는 이래라는 그런 반박적인 글이 나오는 거로서 지금 1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게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문장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you stand in barefoot. 맨발이에요. 맨발로 어디에 서 있어? With one foot. 한쪽 발이 맨발인 상태에서 서 있어. 어디 위에? 카페트 위에. 그리고 다른 발은 뭐겠어요? 여기 fit이겠지, 그치? 다른 발은 on a tile floor. 타일 바닥에 이렇게 맨발로 서 있어서. 그럼 어디가 더 차갑겠어요? 맨발로 타일 위에 서 있는 발이 더 차갑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나가면서 주의할 점 뭐 있어요? 선생님이 봤던 것 중에 if 있죠.
근데 대놓고 for example이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 3번 내용에 대한 예시죠. 그쵸? 이거에 대한 3번 내용에 대한 예시. 그러면 자, 펜을 좀 두껍게 해서 세 번째 문장 밑줄. 뭐겠어요? 이 however가 들어있는 이거. 우리의 감각은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주제다라는 거죠. 그쵸? 주제 잡았어요. 주제 잡았어요. 자, 갈게요. 자, 한쪽 발은 카페트, 맨발로 카페트에 있고 맨발로 한쪽 발은 타일 위에 있어요. 근데 타일이 뭐하게 느껴져요? 좀 더 차갑겠죠? 뭐보다? 카펫보다. even though 무슨 뜻?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갈게요. even though. 그 even이 생략돼서 though. 그죠? 그 다음에 although. 그 다음에 even if. 그 if가 생략돼서 if만 나올 수 있죠. 해석은요. 뒤에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비록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 비록 가요. 그 두 발이 bus는 둘을 나타내는 거니까 at the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에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야? 타일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발은. 근데 우리의 감각이 느껴지기에는 아니 내 온도는 체온은 일정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는 거예요. 타일이나 카펫의 그런 온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일이나 카펫의 온도를 신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감각은 뭐 한다? 신뢰할 수가 없어. 정확하지 않아. 잘못된 걸로 그러니까 타일이 더 차가워. 이렇게 믿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감각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타일이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3번을 잘 포커싱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5번째 갈게요. the two object, 두 물체는 느끼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의 물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의 감각이 정확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확한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감각이 주는 뜨겁고 차가움이 아니라 뭐가? 물질이 주는 다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는 because 왜냐면 타일은 전달해요. 무엇을? 에너지를 전달하죠.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at a higher rate 좀 더 높은 비율에서 뭐보다? 카펫이 전달하는 것보다. 카펫은 뭐예요? transfer. 카펫 does가 가리키는 건 transpose. 지금 얘가 자 형광펜 이 does가 뭐랑 이 transpose랑 같아요. 자, 얘가 뭐다? 대동사다.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죠. 앞에 언급된 동사를 대신하는 거 누굴 가리켜? transpose. 자, 6번째 가도록 합니다. Your skin, 당신의 피부는 측정하죠.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지 열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뭐보다? 실제 온도라기보다 열의 전도율을 측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차갑고 뜨겁고는 내 감각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달됨으로써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라고. 아시겠죠? 자, 8번째 문장 갈게요.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developed, 발전시켜 왔어요. 무엇을? variety, 다양한 온도계를 발전시켜 왔어요. 뭘 위해서?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 이런 양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도계를 발전시켜 왔다. 아,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감각에 대한 잘못됨,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이 7번에 있는 이 7번째 문장,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확한 게 필요해. 그러니까 즉 정확한 온도를 재는 게 필요해. 질적 양질의 그런 되게 굉장히 성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해. 정확한 지표가 필요해라고 하고서 과학자들이 뭘 했어요? 다양한 온도계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정황상 맞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 잡았고요. 한글로 좀 써드려야 되겠죠? 자, 온도계를 개발한 동기라고 할까요? 자, 상대적이고 정성적인 온도. 자, 정성적인 혹은 성이 있는 온도를 잠깐 신뢰할 수 있는 다시 온도 측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의 필요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신뢰 가능한 수단의 필요성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표시한 그 내용을 뭐한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해석도 정확하게 해 보시고 해서 39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